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놀이 앱, 공놀이 게임 이거를 같이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코딩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m공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파일 네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뷰어 창, 컴포넌트, 속성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 스크린 1에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공놀이 앱으로 만들어 보고요. 요거를 지금 현재는 공놀이 앱으로 수정이 됐지만 이 제목을 없애게 되면 요 제목 보이기를 없애게 되면 요게 없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작하는 관계로 제목을 보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위에 공놀이 앱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컴포넌트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은 주황색으로 갖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굵게, 글꼴 크기는 25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놔두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공놀이 게임 앱으로 수정하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공놀이 게임 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우리가 또 수평 배치를 할 텐데요. 일단 요것도 우리가 이름을 제목 레이블로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블을 2개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레이블은 하나는 점수라고 하는 텍스트를 놓고 또 하나 점수가 카운팅이 되도록 합니다. 일단 수평 배치를 저희가 속성을 수평과 수직을 가운데로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좌측 우측 똑같이 놓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고 너비는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서 이미지는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 배치는 우리가 요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점수를 놓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레이블 배치라고 레이블 수평 배치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레이블 수평 배치 요 레이블은 점수 레이블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점수 레이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점수 레이블 점수 그냥 이렇게 점수 레이블이 또 2개가 되니까요. 점수가 나오는 점수 출력 레이블 이렇게 작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점수 레이블은 글꼴을 굵게 하고요. 배경색은 진한 그레이 색으로 어두운 회색이긴 한데요. 만약에 컬러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사용자 지정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은 색이 아니고 이렇게 짙은 색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고 완료를 하게 되면 요 컬러가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 1의 텍스트를 글꼴 크기를 20포인트 20픽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높이와 자동, 높이는 자동,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하고요. 텍스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수해서 콜론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 출력 레이블에는 마찬가지로 글꼴 굵게 하고 글꼴 크기도 2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그냥 간단한 밝은 회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자동, 너비는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좌측, 우측이 동일하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부분에는 초기값 0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에 위치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공놀이 게임 앱과 점수, 그리고 점수 초기값 0이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나중에 블록 코딩 할 때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제 이 가운데에 공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캔버스를 위치해 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그리기 애니메이션 팔레트에 가서 캔버스를 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글꼴 크기나 이런 거 놔두고요. 대신 높이와 높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도 마찬가지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대를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막대 같은 데에는 우리가 그 이미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 폴더에 저장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막대, 이 게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막대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관계없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단 그 공과 막대를 이 캔버스 안에 위치하도록 먼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공이 있기 때문에 공도 마찬가지로 위치해 놓고요. 이거는 뭐 위치해 놓는 건 아무데나 위치해 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공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막대를 갖다 놓을 건데요. 일단 그 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반지름이 5로 돼 있죠. 살짝 좀 작습니다. 그럼 요거를 10포인트로 살짝 좀 크게 좀 해 놓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X축과 Y축에 되어 있는 그 세팅 내용을 그대로 갖고 한번 해보고, 만약에 요 S축과 Y축,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살짝 좀 틀리거나 하면 또 업데이트를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미지를 또 가져다 놓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막대를 놓을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도 미리 갖다 놓고요. 이런 그 이미지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미지를 끌어다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는 자동적으로 놔두고요. 여기에 사진 부분에 가서 이미지를 파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 폴더에 넣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디어 폴더에 일단 제가 한번 가서 이 막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는 제가 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요 stick.png를 가져다가 열기를 해서 이걸 배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나중에 그 저게 우리 그 블록 코딩 할 때 X 좌표, Y 좌표를 지정해 주니까 여기에 갖다 놓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름 바꾸기로 해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놔두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막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전부 다 또 블록 코딩에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름 바꾸기를 01이 아니고 그냥 볼 이런 이름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막대에 혹시나 X 좌표, Y 좌표가 필요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 놓으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에는 그대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놀이 게임 앱과 또 점수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캔버스에 공과 이미지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요. 그 다음엔 여기에 시작과 종료 버튼을 또 가져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 레이아웃에 가서 수평 배치를 또다시 한번 이 밑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배치는 마찬가지로 위에 하던 것처럼 수평 정렬 가운데 놓고요. 수직 정렬 가운데 놓고 높이는 자동 그리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미지는 없고요. 단지 여기에 또 두 가지의 버튼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평 배치도 이름을 버튼 두 가지를 갖다 놓은 버튼 수평 배치라고 이름을 업데이트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버튼을 두 개 드래그 해 놔야 되는데요. 요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아래에 있는 버튼을 두 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1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다시피 시작 버튼 이렇게 이름을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글꼴 크기를 제가 제한을 했다시피 글꼴도 굵게 하고 글꼴 크기는 대략 한 뭐 16포인트 18포인트 이렇게 놔도 되고요. 저는 16으로 해 놓도록 하고 높이는 놔두겠습니다. 자동으로. 그 대신 우리 그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서 확인을 누르고요. 이미지 없이 단 여기 텍스트 버튼은 바꿔야 되겠죠. 시작 또는 영문으로 스타트 START 이렇게 같이 동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2는 종료 버튼이죠. 그래서 이름 바꾸기에 종료 버튼으로 죄송합니다.
종료 버튼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종료 버튼도 마찬가지로 시작 버튼과 같이 글꼴 크기나 이런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를 16, 높이는 자동으로 놔두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미지 없고 버튼 to 텍스트는 종료, 그 다음에 STOP 이렇게 영문으로 같이 업데이트를 하고요. 글꼴 굵게도 같이 활성화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하려고 했던 공놀이 게임의 제목도 넣고, 그 다음에 점수 레이블,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캔버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캔버스에 막대 이미지가 여기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 밑에 지금 깔려 있는 상태고요. 요거죠. 예. 그 다음에 버튼 수평 배치와 수평 배치에서 시작과 종료 버튼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정도면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마다 종류마다 옛날에 나온 것과 현재 신제품과 이렇게 공간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물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앱 인벤터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자동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혹시나 이 캔버스나 또 공이나 또 막대 이런 데에서 X축, Y축이 살짝 좀 비껴 나간 경우에는 요거를 좀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블록 메뉴에 가서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스크린 1에서 초기화 되었을 때 맨 처음 앱을 구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요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요게 이제 제일 쉽기 때문에 요거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출발이라고 하는 함수도 만들고, 또 초기화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막대를 좌측 우측으로 드래그 시켰을 때, 그 다음에 막대에 공이 충돌했을 때, 그리고 모서리에 닿았을 때, 이러한 그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언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일 먼저 점수 부분에 여기에 점수는 요건 레이블은 그냥 텍스트만 놓은 거고요. 여기에 점수 출력하는 레이블이 있죠. 그럼 여기에 그 점수 출력하는 레이블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죠. 지정하기 점수 출력 레이블에 0을 먼저 가져다 세팅을 하겠다. 그래서 수학 공통 블록에 가서 0을 여기 지정하기에다가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함수를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수 호출하기로 해서 공이 출발하는 함수를 만들 예정인데요. 일단 요 부분은 우리가 그 함수 호출하기를 할 때 여기에 그 함수 호출하기를 할 때 이 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호출 공에 대해서 일단 그 곱하기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 1.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공 출발이라고 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수 만들기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 버튼은 여기에 반 정도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료 버튼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공의 속도를 0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공에 가면 지정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의 속도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공의 속도를 가져다가 종료 버튼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값을 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복제해서 이거는 아닌데 네, 요 0만 가져다가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고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0으로 지정을 한다. 자,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이 막대를 드래그 했을 때 요거를 한번 거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막대를 드래그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요 충돌했을 때와 또 드래그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막대를 드래그 했을 때 우리가 손가락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에 다양한 또 영어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시작 XY 이전 또 그리고 현재 XY 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인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먼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막대를 호출해야 되겠죠. X축과 Y축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호출, 막대, 그리고 좌표, X 좌표와 Y 좌표로 이동하는 이러한 그 호출 그 블록 코딩을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X축부터 먼저 갖다 놓는데 현재 이 손이 닿는 순간이니까 현재 X입니다. 그래서 현재 X에 가져오기로 해서 X 좌표에 넣어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캔버스의 높이의 90%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퍼센테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90% 그러면 0.8이죠. 이 수학 논리에 가서 곱하기 수식을 가져다가 코딩을 가져다가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캔버스와 높이에 대한 그 블록 코딩을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0.9, 0.8, 0.7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70%, 80%, 90% 영역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쉽게 수학에 가서 숫자를 세팅할 수 있는 걸 가져다 놓고요. 여기에 0.9 이렇게 넣으면 90%, 그 다음에 여기에 캔버스에 가면 있겠죠. 밑에 보면 캔버스에서 저희가 캔버스와 너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캔버스와 너비 지금 현재 높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랫부분에 캔버스와 너비라고 하는 그 블록 코딩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노란색에 변했을 때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의 너비라는 건 이제 좌측에서 우측까지 그걸 통칭해서 너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과 하단 이거는 보통 높이 이렇게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캔버스와 너비 요 부분에 그 너비를 총 90%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0.9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요 막대가 움직이는 이런 스틱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5% 정도가 여기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90% 정도면 이 위에 이렇게 막대가 나와 있고요. 나머지 요 10%는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바로 요 라인을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이 10%를 차지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폰의 종류와 폰의 그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블록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칭해서 나중에 이 빌드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시작 종료 버튼이 자칫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폰을 옆으로 좀 틀었다가 나오면 이게 자동 맞춤으로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명령을 줬기 때문에 그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 블록 코딩에 들어와서 새로 수정을 해서 완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디자이너 모드에도 보면 이름들이 수시로 좀 바뀌고, 여기에 그 팔레트 부분 여기에도 보면 없던 것들이 좀 보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사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그 슬라이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요 암호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고, 레이아웃은 지금 수평 배치 요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요 트랜슬레이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러시아 제품이긴 합니다만 요런 게 그 얀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영문으로 트랜슬레이터라고 해서 아예 바꿔서 그 이름을 아예 잊어먹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릭 애니메이션 똑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지도 부분도 업데이트가 지금 컴포넌트가 많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그 휴대폰에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하나 두 개씩 이름은 바뀌지 않더라도 또 이름이 바뀌더라도 안에 이러한 그 기능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발자들은 이러한 그 소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시로 들어가서 이 MIT 대학에서 공개한 그러한 그 소스 프로그램도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그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서 그 기능에 대한 내용도 저기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셜도 이러한 그 트위터나 이런 문자 메시지 공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마도 그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메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나중에는 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과거에 있던 그 파이어 DB는 없어지고 여기 이제 그 클라우드 DB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그 시간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블록 코딩 하는데 제일 지금 필요한 그러한 그 스크린 1 초기화 되었을 때와 그 다음에 그 공출발이라고 하는 그 함수 만들기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